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기분이 드시나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아마 지금 마음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 겁니다. 소리를 내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조용히.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없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도 TV를 켜도 왜인지 모르게 허전합니다. 시계는 여전히 똑같이 돌아가는데 내 시간만 멈춘 것 같습니다. 출근할 때는 그렇게 쉬고 싶었습니다. 퇴직하면 정말 마음껏 쉬어야지. 여행도 다니고 손주도 보고 내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수십 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날이 오니 마음이 더 불안합니다. 전화벨도 점점 울리지 않습니다. 매일 연락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멀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 종일 배우자 말고는 대화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생깁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이런 생각이 밀려옵니다. 내가 이제 왜 살아야 하지? 이 질문이 무서운 이유는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말하면 괜히 걱정할까 숨기게 되고 배우자에게 말하면 괜히 약해 보일까 참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괜찮은 척 웃고 괜찮은 척 밥을 먹고 괜찮은 척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 퇴직 후 인생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 그리고 오늘 이 영상 끝에는 반드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내가 요즘 힘들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사업이 망했을 때, 가족이 아팠을 때, 실직했을 때.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수십 년의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조금 다릅니다.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중 하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우리는 바쁜 것이 싫었습니다.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완전히 쉬게 되면 그것이 고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200년 전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일이 없을 때 마음이 먼저 병든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200년 전 사람이 지금 우리의 은퇴 후 삶을 꿰뚫어 본 것 같습니다. 정약용은 이 말을 책상 앞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18년간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전남 강진,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아무런 역할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그는 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심리학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80년 넘게 진행된 연구가 있습니다. 성인 발달 연구라고 불리는 이 연구는 1930년대부터 시작해 수백 명의 인생을 평생에 걸쳐 추적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발견한 결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은퇴 후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산도, 건강도, 자식도 아니었다. 바로 삶의 역할감이었습니다. 즉, 누군가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이것이 인간을 살아있게 만드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퇴직은 그 역할을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만듭니다. 오늘은 그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유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과 함께 실제로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착각입니다. 퇴직 전까지 사람은 이름보다 역할로 살아갑니다. 부장님, 사장님, 기사님, 선생님, 팀장님, 누군가는 나를 기다렸고 누군가는 내 판단을 필요로 했습니다. 내 자리 하나가 조직을 움직였고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퇴직과 동시에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아침에 급하게 준비할 이유도 없습니다. 전화도 줄어듭니다. 카톡도 뜸해집니다. 명함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제 뭐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역할 상실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에치리는 은퇴 후 적응 과정을 연구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맡은 사회적 역할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그 역할이 갑자기 사라질 때 인간은 심각한 정체성 위기를 겪는다고. 특히 평생 책임감 강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인생 대부분을 일로 자신을 증명해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회사에서 이런 사람이었다. 나는 가정의 기둥이었다. 나는 그 일에서 최고였다. 그런 자부심이 한순간에 흔들립니다. 실제로 이런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60대 남성이 퇴직 후 매일 아침 양복을 입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갈 곳도 없는데 말입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도서관에 갔다가 카페 구석에 앉아 있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쉬면 되는데 왜 저러나? 하지만 그 남성은 사실 두려웠던 겁니다. 집 안에만 있으면 자신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삶. 그 공허함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 극한의 환경에서 이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왜 살아야 하는가를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는 이것을 의미 치료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찾을 때 어떤 환경도 버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미를 잃으면 편안한 환경에서도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퇴직의 역설입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잠 잘 곳이 있고 건강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집니다.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18년 유배 생활 동안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는 유배지에서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책을 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500권이 넘는 저작을 유배지에서 완성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간은 쉬어서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의미를 느낄 때 살아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퇴직 후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물론 쉬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멈춰버리면 마음이 먼저 늙습니다. 역할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주를 봐주는 것도 역할입니다. 동네 모임 총무도 역할입니다. 파크 골프에서 초보를 가르쳐주는 것도 역할입니다. 경로당에서 바둑 한 수를 가르쳐주는 것도 역할입니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닙니다.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그 감각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퇴직 후 첫 번째 과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나이 들어 가장 먼저 잃는 건 체력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입니다. 퇴직 후 괜히 짜증이 늘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자꾸 우울해지는 이유. 사실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감각을 되찾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사람들은 갑자기 남의 삶을 보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건물주가 됐다더라. 누구는 자식이 의사가 됐다더라. 누구는 해외여행 다니며 행복하게 산다더라.
처음엔 그냥 듣습니다. 그런데 자꾸 들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가? 병원 다니고 밥 먹고 TV 보고 하루가 끝납니다. 통장 잔고는 줄어드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 실패한 건가? 1954년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사회적 비교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본능적 경향이 있다는 이론입니다. 비교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는 하향 비교와 자신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는 상향 비교. 하향 비교를 할 때 인간은 일시적으로 위안을 받습니다. 반대로 상향 비교를 할 때는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높아집니다. 문제는 노년에 접어들수록 상향 비교가 더 자주, 더 강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보다 지나온 인생을 평가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평생 뭐 했나,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무너지면 삶의 의지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자아통합대 절망의 시기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의미 있었는가를 스스로 평가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이 시기에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 자신의 인생이 실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이 사람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특히 요즘은 SNS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카카오 스토리, 밴드, 유튜브 어디를 봐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손주 자랑, 여행 사진, 고급 음식, 넓은 아파트.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행복한 순간만 올립니다. 아픈 밤은 올리지 않습니다. 외로운 새벽은 올리지 않습니다. 부부 싸움 한 날도 올리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서운했던 마음도 올리지 않습니다. 남의 인생은 원래 좋아 보이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SNS를 많이 볼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고 우울감을 느끼는 빈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이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의 화려함을 부러워하면 내 삶의 귀함을 잃는다. 정말 날카로운 말입니다. 비교는 내 삶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남의 인생을 보며 부러워하는 순간 내가 살아온 수십 년의 무게가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은 어느 누구의 인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키웠고 가족을 먹여 살렸고 어려운 시절을 버텼고 수십 년을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것이 작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노년의 우울증은 외로움보다 비교에서 더 많이 시작됩니다. 혼자 있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실패자처럼 느낄 때 사람이 더 빨리, 더 깊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퇴직 후 가장 중요한 건 남보다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침 산책 하나라도 좋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파크 골프도 좋고, 독서도 좋고, 오랜 친구와 커피 한 잔도 좋습니다. 삶은 거창해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반복되는 작은 의미가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다면 그 하루는 성공한 하루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사람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인맥입니다.
매일 웃으며 밥 먹던 동료들, 선배님 부르던 후배들, 매일 전화 오던 거래처 사람들. 퇴직하면 신기하게도 연락이 줄어듭니다. 처음엔 섭섭합니다. 배신감도 듭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관계는 환경 관계였던 겁니다. 회사라는 공간 안에서 연결됐던 관계였던 거죠. 이것을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 관계도 분명 진짜였습니다. 다만 그 공간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2023년 미국 보건총감 비백머신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외로움은 공중보건 비상사태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가 제시한 연구 결과는 이렇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장병 발병률이 29% 높고 뇌졸중 위험이 32% 높으며 치매 발병 위험이 50% 이상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해악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외로움은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질병입니다. 심리학자 에릭스는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심리적 과제를 고립을 이겨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절망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서 특히 6070대 남성이 더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가족보다 사회 중심으로 살아온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직장 동료가 친구였습니다. 거래처 사람이 인간관계의 전부였습니다. 가족과 깊은 대화를 나눈 기억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면 그 인간관계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집에 있으면 갈등도 생깁니다. 배우자는 갑자기 달라진 생활 패턴에 불편함을 느끼고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치를 봅니다. 처음엔 작은 말다툼이 생기고 그것이 반복되면 서로 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같은 집에 살면서 각방처럼 지내게 됩니다. 이것은 부부 갈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할과 관계가 동시에 무너진 결과입니다. 여기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노인이 매일 같은 편의점에 갔다고 합니다. 살 것도 없는데 꼭 갔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어요? 그러자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력이 오면 누가 내 이름 불러주잖아. 이 말을 듣는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은 거창한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느낌, 그게 사람을 살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나눌 것 한 명이면 인생은 버틸 수 있다. 한 명이면 됩니다. 화려한 인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한 명.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하지만 이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이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70대 이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사람들의 우울감이 현저하게 줄었고 치매 발병 위험도 크게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듭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파크 골프를 시작해도 좋습니다. 노래교실도 좋습니다.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스마트폰 사진 찍기를 배워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살아있다는 감각입니다. 움직이는 것, 배우는 것, 누군가를 만나는 것. 그것이 관계를 만들고 관계가 생명을 지킵니다. 이제 오늘 영상 처음에 약속드렸던 이야기를 할 때가 됐습니다. 퇴직 후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첫째, 그들은 역할을 바꿨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퇴직을 역할의 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역할의 전환으로 봤습니다. 회사에서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역할을 찾았습니다. 어떤 분은 30년 직장 생활에서 쌓은 경험으로 청년들의 창업 멘토가 됐습니다. 어떤 분은 손주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어떤 분은 동네 파크 골프 클럽의 회장이 됐습니다. 역할의 크기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감각은 같았습니다. 둘째, 그들은 과거보다 오늘을 살았습니다.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과거에 사는 겁니다. 내가 예전엔 이랬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에 집중했습니다. 불교 철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뿐이다. 오늘 아침 산책, 오늘 마신 커피 한 잔, 오늘 손주와 나눈 전화 한 통, 이 작은 것들이 삶을 채웁니다. 셋째, 그들은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관계가 끊겨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쑥스러웠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친구를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파크 골프장에 가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노래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동창 모임에 오랜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하나가 삶을 바꿨습니다. 인생은 의외로 후반전에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60대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70대에 평생의 친구를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80대에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허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진짜 좋아하는 것들만 남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역할이 바뀐 것뿐입니다. 정약용도 인생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위대한 글을 남겼습니다. 유배지에서 절망만 했다면 우리는 지금의 정약용을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과 외로움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너무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라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흔들림입니다. 혹시 지금 괜히 눈물이 많아지고 이유 없이 화가 나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고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기분이 든다면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의미를 잃을 때 무너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다시 의미를 찾는 순간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당장 거창하게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늘 한 사람에게 먼저 전화를 거십시오. 오래된 친구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잘 지내냐는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 걸음이 관계를 만들고 관계가 역할을 만들고 역할이 의미를 만들고 의미가 삶을 살게 합니다. 정약용의 말로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마음이 늙지 않으면 인생도 늙지 않는다. 여러분은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잠시 방향을 잃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방향을 찾는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비슷한 마음으로 혼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나눔 자체가 이미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